해시태그 PART 3봉화대에 불 드러나는 그림자.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겨울이 깊어 한양의 공기는 얼음처럼 맑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봉화대는 도성 외곽 낮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은 서리로 희게 얼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사각 소리가 났다. 왕실 비밀 문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사흘 전이었다. 밀서의 필체와 닮은 글씨, 조작의 냄새.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봉화대 안은 싸늘했다. 기름을 머금은 횃불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먼지가 얇게 내려앉은 서가, 봉인된 나무암. 손을 뻗자 차가운 나무 결이 손바닥에 닿았다. 이 안에. 나는 숨을 죽이고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한 툭 소리. 그리고 곧이어 퍼지는 기름 냄새. 등 뒤에서 바람이 확 불어왔다. 다음 순간 불길이 바닥을 타고 번졌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방에서 불이 치솟았다. 기름이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기가 목을 조였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다. 나무 기둥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다. 불길이 치맛자락을 스쳤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불길이 길을 막고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도 불이 치솟고 있었다. 다쳤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눈을 밟는 빠른 걸음. 그리고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서린. 처음으로 이름이 불렸다. 도윤이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불길 속으로 그대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얼굴을 덮쳤고 타는 연기가 숨을 막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미 내 앞에 있었다. 떨어지는 불붙은 나무 조각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나를 감싸 안았다. 불붙은 들보가 그의 등을 스쳤다. 치! 타는 소리. 살 타는 냄새. 그의 어깨와 등 위로 불길이 번졌다. 옷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대장. 그는 이를 악물었다. 눈 감아라. 익숙한 말. 그는 나를 아는 채 불길을 뚫고 계단을 뛰어내렸다. 나무 계단이 반쯤 무너져 내렸고 발밑에서 불씨가 튀었다. 그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팔에 감긴 힘이 점점 약해졌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찬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 위로 불빛이 붉게 번졌다. 봉화대는 이미 반쯤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장 등을. 그의 옷자락이 거의 타버려 살이 드러나 있었다. 어깨부터 등까지 붉게 달아오른 피부 위에 물집이 잡히고 있었다. 찬 공기에 닿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눈보라 사이 희미한 그림자. 여인의 실루엣. 채윤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달려오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보다 계산이 먼저 스쳤다. 그녀의 뒤로 하인 둘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아직 기름통 냄새가 남아 있었다. 기름 냄새. 아까 봉화대 안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나는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불이 갑자기. 채윤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치맛자락 끝에는 검은 그을음 대신 기름 얼룩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눈 위에서만 보이는 작은 흔적. 도윤의 시선이 잠시 그쪽을 스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다시 끌어안았다. 다친 데는 없습니다, 저는.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어깨에 상처가 터졌는지 피가 다시 배어나왔다. 눈 위에 붉은 자국이 번졌다. 군사들이 달려왔다. 물을 뿌리고 불을 끄기 시작했다. 연기 냄새와 타는 나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와 불길의 열기가 뒤섞여 숨이 막혔다. 채윤아는 다가와 떨리는 척 말했다. 대장, 어찌 이런 일이 누가 이런 짓을.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봉화대가 아니라 타버린 문서함 쪽에 잠시 머물렀다. 마치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듯.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상처 때문에 몸이 휘청였다.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다. 문서함은? 그가 낮게 물었다. 군사가 답했다. 거의 타버렸습니다. 짧은 침묵. 도윤의 시선이 채윤아를 스쳤다. 아주 잠깐.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 불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도윤이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다시는 혼자 움직이지 마라. 짧은 말. 그러나 그 속에는 질책이 아닌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떨어져 눈 위에 붉은 꽃처럼 번지고 있었다. 겨울밤 하얀 세상 위에 선명하게 남은 그 색. 그가 나를 구하기 위해 입은 화상. 그리고 불길 너머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첩의 그림자. 그날 밤 봉화대는 무너졌지만 우리 사이의 오해보다 먼저 타버린 것은 누군가의 숨겨둔 계략이었다. 해시태그 PART 45 눈 녹은 자리에서 우리는 복수가 아닌 이름을 택했다. 반정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북풍처럼 빨랐다. 성문이 바뀌고 군복의 색이 바뀌고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어제까지 도윤을 따르던 자들 중 절반은 등을 돌렸고 나머지 절반은 침묵했다. 침묵은 칼보다 차가웠다. 우리는 도성 남쪽 버려진 군영 뒤 초가로 숨어들었다. 지붕은 낡아 눈이 새어들었고 방 안은 늘 습기와 한기가 맴돌았다. 새벽마다 장작 타는 냄새 대신 눅눅한 흙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바람이 문풍지를 파고들 때마다 종이 우는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도윤의 화상은 생각보다 깊었다. 봉화대에서 입은 상처가 겨울 추위와 겹쳐 골마갔다. 붉게 부어오른 살갗 가장자리는 자주색으로 변했고 고름이 배어나왔다. 약탕기에서 끓는 황년과 금은화 냄새가 방 안을 메웠다. 쓴 향이 목을 긁었다.
그는 밤마다 열에 시달렸다. 괜찮다. 늘 같은 말. 같은 말인데 힘이 없었다. 그의 숨은 가늘었고 이마는 뜨거웠다. 나는 젖은 수건을 짜서 상처를 닦았다. 거친 살결에 천이 스칠 때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손에 닿는 피부는 뜨겁고 방 안 공기는 차가웠다. 온도 차가 더 선명했다. 아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는 잠시 나를 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향해 얼굴을 기울였다. 너는 왜 남았느냐? 그 질문은 낮았지만 깊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복수를 위해 관저에 들어왔던 나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분노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초가에서 그의 상처를 닦는 손끝에는 분노 대신 떨림이 있었다. 그날 밤 그의 열이 더 올랐다. 상처 주변이 퉁퉁 부어오르며 붉은 기가 퍼졌다. 염증이었다. 약재가 모자랐다. 초가 근처 약방에는 그를 살릴 만한 약이 없었다. 도성안 내의원 창고에 백령고가 있다. 그가 힘겹게 말했다. 반정 세력이 장악한 도성. 그의 이름은 이제 죄인의 명단에 올라 있었고 나는 그 죄인의 곁에 있는 여인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눈이 얇게 쌓인 새벽, 나는 도성으로 들어갔다. 찬 바람이 뺨을 때렸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다. 광군이 지키는 내의원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크게 울렸다. 무슨 일인가? 낯선 병조 판관의 목소리.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 위에 무릎을 대자 얼음이 살을 파고들었다. 치마가 젖어들었다. 차가운 물기가 속살까지 스며들었다. 백령고를 주십시오.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누구를 위해서지? 잠시 침묵. 입술이 떨렸다. 강도윤 대장을 위해서입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그 반정 역적을 비웃음이 들렸다. 나는 고개를 더 낮췄다. 이마가 눈에 닿았다.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깨웠다. 그는 역적이 아닙니다. 봉화대 방화의 배후가 따로 있습니다. 가문의 누명도 이번 반정도 모두 조작입니다. 증거를 밝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눈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금세 얼어붙었다. 긴 침묵 끝에 작은 항아리 하나가 눈앞에 떨어졌다. 한 번뿐이다.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항아리는 차가웠고 그러나 내 손 안에서 점점 따뜻해졌다. 초가로 돌아왔을 때 도유는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다. 숨이 거칠게 끊어졌다. 나는 백령고를 상처에 발랐다. 연고가 닿자 그가 낮게 신음했다. 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눈 감아라. 그가 예전처럼 말했다. 이번엔 내가 웃었다. 이번에는 대장께서 감으십시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변했다. 이마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이 길에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그의 결백이 아니라 그의 숨결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사신이 왔다. 이태경의 이름이 적힌 봉서.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도윤은 조용히 편지를 내려놓았다. 내가 떠나면 안전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광군 앞에 나섰다. 도성 광장. 겨울 햇빛이 희게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숨결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가문의 밀서와 봉화대 기름통의 증거를 내놓았다. 채윤화의 하인 둘이 이미 붙잡혀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방화의 배후가 흘러나왔다. 반정 세력이 권력을 굳히기 위해 봉화대를 불태웠다는 사실. 강도윤은 반정을 꾸민 자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우리는 복수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며칠 뒤 이태경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졌다. 채윤화의 음모도 드러났다. 그녀가 봉화대 방화를 사주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나는 그 소식을 초가로 가져왔다. 도윤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상처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흉터가 남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끝났습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복수했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바로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거칠고 여전히 흉터가 남은 손. 그러나 따뜻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동반자입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향해 걷는 사람들. 눈은 아직 녹지 않았지만 햇빛은 분명히 따뜻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